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청주 오창읍에 추진 중인 소각장을 놓고 한범덕 청주시장이 신설 불가를 공식화한 데 이어 지역 주민들과 정치인들까지 합세해 압박에 나섰습니다. 사실상 청주 지역사회 전체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정진규 기자입니다. 청주시의회가 오창에 추진되는 소각장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주의 심각한 미세먼지 주요 원인이 소각장이라며 앞으로 소각장 저지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겁니다. 맑고 고운 마을로 불리는 우리 청주시는 혼탁한 도시로 변화했고 85만 청주 시민의 쾌적한 생활할 권리는 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오창 주민 200여 명은 금강유역 환경청 앞에서 반대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미 전국 폐기물 소각량의 18%를 청주에서 태우고 있는 상황에서 소각장 신설은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청주에서 전국의 쓰레기를 내 앞마당에서 20%를 태운다는 게 그런 상식적으로 비논리적인 그런 상황에서 지역 정치권도 정당을 초월해 뜻을 같이 했습니다. 이들은 금강청장과의 면담에서 소각업체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보완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법에서도 30%, 130까지는 허용하기 때문에 실제로 130이 허용된다면 환경영향평가는 130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여기에 최근 한범덕 청주시장까지 나서 소각장 신설 불가를 천명하는 등 민관정을 넘어 사실상 청주 지역사회 전체가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우려하는 목소리를 잘 검토해서 신중하게 처리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강유역 환경청은 늦어도 12월 초까지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CJB 뉴스 정진규입니다. 청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식단표와 전혀 다른 부실급식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는 충분히 배식을 한 것처럼 사진을 올리면서 실제로 아이들에게는 터무니없는 양의 배식을 해왔다는 건데요. 진기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주의 한 어린이집 홈페이지에 올라온 점심 식단입니다. 하지만 실제 아이들이 먹은 급식은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어린이집 홈페이지에는 정상 배식이 이루어진 것처럼 사진을 올려놓고 실제 배식은 부실하게 하는 방식으로 속여온 겁니다. 너무 억장이 무너지면서 자꾸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영양적이지도 못하고 그런 음식을 아이한테 제공했다는 게 정말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아이한테. 이뿐만이 아닙니다. 성인용 숟가락 하나 정도의 양의 미음이 아침 식사의 전부입니다. 성인 손 크기만한 작은 용기에 반도 안 되는 양의 쌀을 원화 20명에게 나눠 먹인 겁니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집에 오면 늘 배고파했다고 털어놓습니다. 배고프다고 엄마 뭐 빵 줘, 우유 줘. 안 된다고 왜 당분간 먹냐고 야단을 친 거예요, 저희는. 알고 보니까 어린이집 하루 종일 배고프게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냉장고 안에는 상태가 좋지 않은 식재료들이 가득합니다. 교사들은 원장에 의해 이런 급식이 1년여간 이뤄졌고 식단표대로 식사를 제공하려는 교사에겐 오히려 핀잔을 줬다고 주장합니다. 그 메뉴대로 이제 제공을 했었는데 그러면 이제 원장님 지적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끓였냐? 참기름 왜 사용했냐? 원장은 정상 배식을 해왔다고 주장하면서도 학부모들의 눈높이에 더 맞추겠다는 입장입니다. 제가 좀 신경을 더 썼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부족한 데를 사실 몰랐거든요. 부족한 데 알았으면 제가 더 이렇게 줬을 텐데. 관할구청은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 시정 조치를 내렸습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KTX 세종역 저지 오송역 사수 특별대책위원회는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춘희 세종시장은 세종역 신설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특별대책위원회는 세종역 신설 철회 요구에 대한 입장, 대통령 공약에도 충청권 갈등을 유발하는 세종역을 계속 추진할지 등을 담은 공개 질의사를 이 대표와 이 시장에게 발송할 계획입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춘재가 자백한 화성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20년 동안 옥살이를 했던 윤모 씨가 오늘 재심을 청구합니다. 윤 씨의 재심을 돕는 박준영 변호사는
오늘 오전 이 사건의 1심을 진행한 수원지법에 청구서를 제출하고 재심 청구 사유 등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능 문답지가 철저한 보안 속에 각 지역 교육지원청에 도착했는데요. 오늘은 유의사항 등을 전달하는 예비 소집이 진행되고 올해도 어김없이 수능 한파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조용건 기자입니다.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문답지를 실은 대형 차량이 들어옵니다. 청주와 옥천, 충주, 제천 등 도내 4개 지역교육지원청에 도착한 문답지는 자물쇠와 봉인을 거쳐 수능 당일까지 철저한 보안 속에 보관됩니다. 수험생들은 기출문제 등을 풀며 차분하게 결전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출문제를 위주로 풀고 있고 잘 모르는 개념은 마지막에 한번 쫙 훑어서 정리할 예정입니다. 일단 긴장을 안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연습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긴장이 되는 건 좀 어쩔 수 없나 봐요. 오늘 각 고사장에서는 유의사항 등을 전달하는 예비 소집이 진행됩니다. 수능 당일 고사장에는 샤프펜과 컴퓨터용 사인펜이 배포되며 스마트 기기 등은 들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특히 4교시 탐구 영역에서는 자신이 선택한 과목을 반드시 확인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선택한 이 과목 외의 문제지를 함께 보거나 또는 본인이 선택한 1선택 과목 시간에 2선택 과목을 순서를 바꿔 풀거나 하면 응시 방법 부정행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수능 당일 제천의 아침 기온이 영하 2도까지 떨어지고 다소 강한 바람도 부는 수능 한파가 예상돼 수험생들은 체온 유지에 대비해야 합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충북경찰은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내일 오토바이와 순찰차로 편성된 긴급수송 기동반을 운영해 수험생의 이동을 지원합니다. 수험생은 112로 전화하거나 23곳으로 지정된 수험생 태워주기 장소로 오면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여행하면 맛있는 음식을 빼놓을 수가 없죠. 미식의 도시 제천시가 걸어다니면서 맛을 즐기는 가스트로 투어를 개발했습니다. 김기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몸에 좋은 대파와 황기를 넣은 맛스런 불고기가 준비됩니다. 식당 사장님의 음식에 대한 설명과 맛있게 먹는 비법은 덤입니다. 제천시가 가스트로 투어 미식 여행을 새로운 관광 상품으로 개발한 겁니다. 밥을 먹을 때 뭐 어디에 뭐가 좋고 이런 걸 모르잖아요. 근데 해설사분이 같이 설명을 해주니까 너무 이해하기도 쉬웠고. 쫄깃한 식감을 자랑하는 53년 전통의 찹쌀떡집은 참가자들의 오감을 자극합니다. 식사부터 디저트까지 대여섯 곳의 맛집을 돌아다니는 팸 투어입니다. 3분의 1 정도로 양을 줄여 저렴하게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맛있는 식당들을 많이 알게 돼서 너무 좋았고요. 이거를 내년에 코스로 만들게 된다면 많이 인기가 있고 제천에 다양한 음식들 먹어보게 되셔서 최대 20명으로 한 팀이 구성되는데 문화해설사도 동행합니다. 청풍호반 케이블카를 타고 이 제천 도심으로 와서 이 미식관광 이 도보 가스트로 투어 상품을 즐기고 의림지에 가서 제천의 의림지를 둘러보고 이렇게 하루 코스를 저희가 즐길 수 있는 가스트로 투어는 연말까지 보완을 거쳐 내년부터 일반 관광객들에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2019 산학융합지구 조성 사업에 충북 혁신도시 에너지 산학융합지구가 선정됐습니다. 태양광을 기반으로 신재생 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이 사업은 올해부터 총 398억 원이 투입됩니다. 청주대와 극동대가 혁신도시 내 캠퍼스를 조성하고 한화큐셀 등 51개 기업이 참여해 공동 연구개발과 학생 현장 실습 등 산학융합 촉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국회의원이 현재 진행 중인 보수 통합 논의와 관련해 안철수 전 대표의 뜻을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안 전 의원이 끝내 통합에 대한 입장을 내지 않을 경우 당내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이 추진하는 신당에 합류할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도내에서 학생 830명이 학업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유별로는 학교 부적응 619명, 질병과 유학이 211명이었고 초등학생이 153명, 중학생 130명, 고등학생 54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954명보다 13%, 124명이 줄어든 수치입니다. 충북 지역 592개 유치원과 초중고, 특수학교 가운데 18곳이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주가 10곳으로 가장 많고 보은 4곳, 단양 2곳, 충주, 괴산, 증평 각각 1곳씩입니다. 충북교육청은 연 4회 지하수에 대한 수질 검사를 하고 있으며 지자체의 상수도관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오늘 도내에서 열리는 행사를 안내해드립니다. 청주에서는 17회 청주 전국 어린이 합창대회가 오전 11시 예술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충주에서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가 오전 10시 문화회관에서 열립니다. 진천에서는 2019 생거진천 들국화 축제가 오전 11시 군민회관에서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충북지방 오늘 차차 흐려져 늦은 오후부터 밤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5에서 20mm 안팎입니다. 아침 현재 기온은 청주 5도, 충주 2도, 제천, 보은 0도의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청주 13도, 충주 12도 등 12도에서 15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수능일인 내일은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곳이 많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매우 춥겠습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CJB 아침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